이렇게 표현하죠. 원 위에 점과의 거리 라고 표현을 하는 주제입니다. 원 위에 점과의 거리. 자, 봅시다. 원 위에 원 밖에 한 점이 있고요. 원 위에 점들이에요. 원이라는 게 애초에 점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부피가 되는 거죠.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했던 거 알죠? 그래서 이건 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얘에서 제일 가깝죠? 여기 있는 원 중에 누가 제일 가까워? 이쯤이겠지, 그치? 이쯤이야. 누가 제일 멀어? 이쯤이겠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야? 어디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와야 되냐면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여기에 선을 그었을 때 거기 사이에 있는 얘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최소가 되고 여기 연장선 얘에서부터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당연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점이 아니라 선이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이에요. 선. 원이 있고요. 선이 있어요. 이 선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건 어디냐는 거죠.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냐. 가장 먼 점은 어디냐. 또 동일해요. 어떻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위에 있는 요 점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점이고요. 연장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가장 먼 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기반으로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284번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서. 중심이 0,0이고요. 이때 0,3이랑 4,0이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근데 여기 점을 기반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 건데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세 점 등장했죠? 그럼 이 세 점을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든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행이 될 때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PQ라고 할 때 PQ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빡세잖아요. 어떤 게 최소인지 어떤 게 최대인지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서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문제에서 표현을 해줘. 첫 번째, 이 둘의 중점을 구해라. 중점을 구하면 2분의 2, 2,2분의 5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적당히 P를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동일한 길이가 Q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M이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는 PM의 길이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PQ의 최소 최대라는 것은 애초에 PM의 최소 최대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PM이라는 건 뭐냐면 요 M, 2,2분의 5에서부터 1까지의 거리의 최소 최대를 구하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점이 P, 최소가 되는 점, 그리고 이 연장선까지 그었을 때 여기에 있을 때야 P가 최대가 되는 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즉 PM의 최소는 중심에서부터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분의 5에서 반지름 길이 1을 뺀 2분의 3이 될 거고요. 최대 길이는 2분의 5에서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을 더한 형태 2분의 7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PQ의 최소는 2분의 3의 2배, PQ의 최대는 2분의 7의 2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어서 289번 자취의 방정식.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너무 이르게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보죠. 289번에 나온 자취의 방정식은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A, B가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어떤 Px, Y라는 애가 AP 대 BP가 2 대 1이 되도록 하는 점들이 있대요. 즉 EBP의 길이가 AP의 길이가 같다라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때 BP의 길이도 AP의 길이도 루트가 등장하는 게 보기 싫어서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자취, 즉 관계식이 원의 방정식이 된답니다. 해보죠. 4 곱하기 BP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A부터 P까지의 길이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얘를 싹 다 넘겨서 전개해주면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16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y 플러스 2 저거 9, 5, 10, 20, 18 이게 됩니다.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9는 0, 6은 0이 돼서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러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 P라는 멘트가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 거예요. 길죠. 그리고서 각 PAB래. 그러면 얘가 P들의 모임인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에요. 이때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1 여기 있고요. B라는 애는 2,1 여기 있어요. 같은 라인에 있죠. 여기가 A가 B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을 해요. P라는 거에서부터 A, B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최대인 게 어디냐고. P가 어디에 있을 때 각도가 최대일까요? P가 어디에 있을 때 각도가 최대일까? P가 여기에 있으면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가 각도예요. P가 여기 꼭대기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각도죠. 맞죠? 그럼 언제가 각도가 최대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 위에 꼭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선을 가져와야 됩니다. 접선. 오케이? 접선이 내가 보는 각도의 최대예요. 자,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려고 해요. 도봉산을. 이제 도봉산 밑에서 산을 봤어. 왕 높당 이렇게 해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산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여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와씨 저게 꼭대기야. 올라갔더니 꼭대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꼭대기란
내가 가지고 있는 평면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점과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지점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PAB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 접하는 지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랬을 때 각도를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여기 반지름이 2라고 하는 것과 여기 길이가 4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보이는 게 있나요? 4, 2. 뭐야? 2대 1이네? 30도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확정돼요. 당연히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되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최종적인 답 AP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됩니다. 오케이. 각의 최대는 여기 꼭대기가 아니에요. 꼭대기가 아니다. 알았죠? 접점까지, 접선에 대해서 저기 각도가 최대가 되는 거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접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접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접선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수평선이 뭐야? 바다를 보면 왜 선이 깔려요? 왜 깔려? 지구가 둥근 증거의 수평선인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쵸? 바다야. 야, 바다다! 한데, 맞죠? 바다다! 한데, 여러분 볼 수 있는 바다의 끝은 누구예요? 접점입니다. 접점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오는 배가 있을 때 걔를 당연히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다가 배가 윗머리부터 보이죠. 윗머리부터 보인다고. 왜? 접선 위로 보이는 것만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평선이 직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 시야각에 따라. 그치? 지평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평평설 같은 거 믿는 애들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된다. 아직도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던데. 신기하죠? 지구 평평하다. 얘는 워낙 자주 나와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뜨면은 보통 이렇게 거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거리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어서 할 내용은 330번입니다. (330번) 좌표평면 위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 거리가 최대인 직선 누구예요? 3,4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누구라 했어요? 아까 전에? 얘가 수선의 발일 때라고 했죠. 맞아, 얘가 수선의 발이다. 여기까지 기울기가 3분의 4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수직이니까. 즉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빼기 3 더하기 4. 이게 3,4를 지나고 원점에서 가장 먼 직선이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걸 종합해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복습을 안 하면 당연하게도 못 푸는 거예요. 원이 문제가 아닌 거지. 직선이 문제인 거지. 이 상태에서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x-7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7,5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요. 이 원과, 여기 원과 이 직선 간의 거리의 최소값. 아까 점과 직선 간의 거리의 다시 원과 직선 간의 거리의 최소는 뭐라 했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에서부터 거리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7,5부터 이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꿀게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마이너스 25는 0까지 거리에서 뭘 빼자? 여기에서 반지름을 제외해주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5분의 절대값 21 더하기 20 마이너스 25가 돼서 5분의 16인데 여기서 뭘 빼요? 반지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 5분의 11이게 됩니다. 천천히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좀 길어요. 원의 방정식이 가장 어렵다고 한 이유는 계속 말했어요. 이미 알고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에서 설명한 되게 많은 성질들이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가져오면서 원과 섞어버리니 자연스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나왔던 것들을 전부 다 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형적 관점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충분히 줄여놔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제풀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땀 한 땀 해설지처럼 길게 풀면 그것들이 합쳐진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게 너무 빡세다. 미리 연습하자. 풀라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특별히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접선의 방정식,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이 있을 때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 접하는 직선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 야, 개념이에요. 이거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원래 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기본인데 워낙 중요하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한해서는 야 그냥 공식으로 외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울 게 추가됐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원,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기울기가 m인 직선 여기 하나 접한다면 당연하게도 여기 반대쪽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의미로 뿔마가 붙어요. 두 번째,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좀 쉬워요. 원의 방정식이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말이죠. 거기 위에 있는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제곱 없애고 x1, y1만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아닌 접선의 방정식은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까 말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고요. 특별히 중심이 0,0일 때는 우리가 뭐 하자? 암기하라. 판별식 같은 거 쓰다가 걸리지 마요. 그렇죠? 자, 그에 관련된 주제들 하나, 둘, 세 개 다루면서 오늘 수업 마치죠. (334번입니다) 사실 얘는 좀 특이하긴 한데 네, 그래도 여기에 있으니까 설명해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죠. 이때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점.
0,5라고 하는 두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ABP를 만드는데 P가 어디 있을 때 넓이가 최대일 것 같아요? 어디 있을 때 넓이가 최대일까? 어디예요? 야, 어디일 것 같아? 이쯤일 것 같아요. 맞죠? 이쯤. 그게 정확하게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보나 봐. 야, 봐봐. 삼각형 넓이 최대가 되려면 P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얘가 밑변일 때 P 어디 있어야 돼?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꼭대기잖아. 저거예요. 야, 이거 기울어진 거야. 이거 기울어지면 저거라고. 고개를 돌려서 제가 바닥이 되게 봐, 그럼. 적당히 고개 돌려서. 여기가 밑변이라면 얘가 꼭대기겠지. 근데 아까 말했죠. 뭐라고? 높이가 최대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 얘랑 평행한 직선의 과의 거리가 높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할 때 높이가 최대인 지점은 얘랑 평행한 애가 접할 때라는 거죠. 얘랑 평행한 게 접할 때 여기 기울기 얼마야? 3증가노와 9증가에서 기울기 3이잖아. 이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뭐가 돼요? 저기에 있는 거 따르면 y는 3x 마이너스죠. 지금 y좌표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10 요렇게 파란 여기 초록색이 만들어지고 얘는 y절편이 0,5라서 y는 3x 플러스 5입니다. 내가 찾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돼요. 직선 간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얘에서 얘 뺀 거니까 5 더하기 5 루트 10이 되고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얼마예요? 3 루트 10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3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5 더하기 5 루트 10이라 약분되면 2분의 15 더하기 15 루트 10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A와 B는 2분의 15랑 2분의 15라서 A 더하기 B가 15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평행한 높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어요. 높이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 A, B를 밑변으로 할 때 거기에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가 높이가 최대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편하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얘 꼭대기라 했잖아?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선 그리면 얘는 반지름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냥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잖아. 그치?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반띵이 되겠지.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라고 했다면 걔는 여기 중심에서 선을 긋고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얘를 반띵으로 하고 당연하게도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여기 길이가 5고요.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 직각 삼각형의 길이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이 5고 현의 길이가 다시 여기가 얘랑 얘의 중점이라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까지 길이라서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이 돼요.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5 더하기 2분의 루트 10이에요. 그게 저렇게 써진 겁니다. 즉 높이를 구하는데 이 직선 간의 거리가 아니라 정말 점과 점 간의 거리로서 접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거 이제 전에 영석고에서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풀어야지만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근거가 좀 미약해요.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 겸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와우. 10분 남았네. 자, 340번.
어렵죠? 말했다시피 이거 영석고에서 나왔을 때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맞아.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가 맞아. 풀이는 별로 안 복잡한데 그 이유는 그림을 잘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340번.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대해서 여기 있는 A, B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얘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A, B에서의 접선은 저기 공식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AX 더하기 BY는 4가 됩니다. 즉 P랑 Q라는 점은 X절편이니까 A분의 4, 0이고요. R이라는 점은 Y절편이니까 0, B분의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QR이라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A제곱분의 16 더하기 B제곱분의 16이 되고 통분하면 A제곱 B제곱분의 16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때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요 A, B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A제곱 B제곱분의 64가 됩니다. 야 이거 제곱 아니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느라 제곱한 거예요. 그럼 QR의 제곱은 64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AB는 그냥 1이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쓰고요. 이게 원 위에 있다 했으니 이 원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죠.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다. 간단하게 나왔고요. 접점을 알려준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다루어준 거다. 이어서 344번. 그럼 만약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냐라고 묻는다면 원래 이 순서대로 찾아요. 0,A를 지나는 직선이 원에 접한다. 요렇게 문제를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m x-0 더하기 a 이게 0,a를 지나는 직선이죠?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0,1까지 거리가 반지름 얼마? 3이다. 이렇게 하면 m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특수 조건이 발동됩니다. 특수 조건이 발동돼요.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특수 조건이 발동됩니다. 자, 여기다 접선을 그었으니까 여기 직각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한 게 뭐냐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수직이래. 야, 직각인데 여기도 수직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죠.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왜냐면 이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서. 잠깐만, 정사각형? 1대1 대 루트 2? 반지름 3이라면 여기 3루트 2예요. 그래서 A는 1에다가 3루트 2 더한 거랑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 밑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1-3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둘 더하면 2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수직이라는 조건이 도형적인 관점으로 너무 편한 걸 하나 줘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림만 잘 그릴 수 있고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풀이가 뭐 그냥 1대1 대 루트 2만 쓰면 되니까 금방 나오죠.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이런 걸 눈치채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347번인데 사실 이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류할게요. 잘 안 나와요. 이게 중학교 거에 많이 나오던 거라서 여기 수록했는데 기출에 나온 기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 보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숙제도 여기까지고요.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 보충 잘 나오시고요. 다음 시험에는 좀 더 잘 통과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목요일에 부른 이유는 간단한데